중국어 해커스 HSK도 해커스 5점 메이커스 학교를 받아버렸어. 반갑습니다. 해커스 시험 중국어 전문가 중전한 김동환입니다. HSK 5급 12월 5일 시험 총평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총평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화면에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추가 문제 또 받아볼 수 있으니까 만약 영상과 함께 추가 문제까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제 받고 또 화면으로 오셔가지고 저 만나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총평입니다. 정말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간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또 12월 시험은 사실 응시자가 많은 시험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공부하신 분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험 어땠는지 중잘남이 하나씩 꼼꼼하게 듣기, 독해, 쓰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총평은 오늘 시험 보고 오신 분들께서는 아마 내가 시험을 잘 봤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고요. 혹시 내가 다음 달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 만약에 12월이 아니라 나는 다음 달 시험을 준비한다 라고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께도 제가 시험 공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시험의 사실 트렌드가 참 중요한데 어떤 트렌드를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직접 시험에 응시했기 때문에 하나씩 꼼꼼하게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험의 전체적인 듣기, 독해, 쓰기 영역별 난도부터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듣기의 경우는요, 매 시험마다 이 듣기 뒷부분, 그렇죠, 31번부터 45번까지 대어가 가장 어렵게 출제가 돼요. 그런데 2021년도 이 듣기의 트렌드라고 한다면 듣기 일부분, 남자와 여자가 한 번씩 말하는 듣기 부분도 선택지가 길고 이 여자 성우의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높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듣기의 경우는 여러분들 1번부터 시작해서 20번까지 짧은 대화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됐고, 그리고 31번부터 45번까지 남녀가 두 번씩 말하는 게 아니라 긴 지문을 읽어주고 문제 푸는 단문이 또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듣기의 경우는 선택지가 많이 길어졌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요. 독해의 경우는 역시 2, 3 부분이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왜 어렵냐? 아무래도 독해 2, 3 부분은 어휘력을 많이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2, 3 부분이 어렵게 출제가 됐고, 오늘 시험의 독해 1부분 같은 경우는 소재 자체는 어렵게 느꼈을 수 있겠지만 정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자, 쓰기의 경우 쓰기 1부분 오늘 시험에 받자문도 출제가 됐고 빼자문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냥 강조하는 어법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 오늘 시험에 여러분 쓰기 그림 같은 경우는 우리 승무원이 출제가 되는데 과거의 비행기 안에서 손님들한테 뭔가 음료를 따라드리는 그런 그림이 출제가 됐었고, 기출 그림입니다. 동일하게 완전히 장소까지 똑같은 그림은 아니었지만 오늘 시험은 이제 여권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래도 승무원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충분히 쓰기를 쓸 수 있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의 쓰기 같은 경우는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면서 바로 저랑 같이 우리 듣기부터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험의 듣기, 긴 선택지의 의미를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듣기의 경우도 중잘남이 매달 총평에서 결국 듣기도 어느 정도의 독해력을 바탕으로 해야 풀 수 있다라고 매번 강조하는데, 오늘 시험의 경우도 심지어 정답 문장에도 6급 어휘가 등장할 만큼 오늘 시험 듣기 경우는 어휘가 좀 어려웠고 긴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듣고 정답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출제자가 우리한테 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는 문제도 오늘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정답을 들려주는 문제 당연히 출제가 됐죠. 정답을 들려주는 문제는 중잘남의 소리학습법으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31번부터 45번 단문 듣기는 역시 설명문, 지문 증가, 그리고 점수를 주는 7문제는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험은 이야기글 관련된 게 많았는데 그래도 들려주는 선택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 체크하셨으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시험 문제 어떤 어휘들이 등장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합격생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그리고 합격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습법인 중잘남의 소리학습법 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소리학습법은요, 듣기라는 건 사실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면 알아듣고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사실 듣기는 듣고 의미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죠. 근데 만약에 의미 파악이 안 됐다, 그럼 뭘 듣자? 소리를 듣자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파악이 안 된 문제를 소리에 의존하여 그래도 정답을 체크하자. 이게 바로 소리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냥 단어를 공부할 때 뜻만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중국어는 소리 언어이기 때문에 소리까지 같이 좀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중잘남 이렇게 소리를 강조하냐?
출제자가 우리한테 문제 출제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소리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일치하는 소리, 두 번째는 유사한 소리, 세 번째 무슨 소리죠? 다른 소리.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소리로 우리한테 문제를 출제해요. 일치한 소리 뭐냐? 정답이 그대로 들리는 경우입니다. 유사한 소리는 뭐냐? 정답의 근거가 유사하게 들리는 경우예요. 다른 소리는 뭐냐? 얘는 여러분께 의미를 파악하게 하게끔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듣기가 다 해석이 가능해야 정답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강조하고 있고, 오늘 시험에 나왔던 어휘들 중에서도 그대로 들렸던 어휘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시험에 어떤 어휘들이 등장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고 오신 분들께서는 이 어휘들을 가지고 내가 듣기에서 정답을 많이 체크했는지 아니면 오답을 체크했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보면 火锅店刚开业 나와 있죠. 火锅이 글자가 5급 단어입니다. 그래서 火锅 우리 뭐 호거 먹으러 가자 많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식 샤브샤브 火锅店刚开业 요거 때 정답을 들렸고요. 그다음 健身房 정말 잘 나옵니다. 그다음 설비들이 뭐였다? 다 갖춰져 있다. 力量和速度训练 요것도 그대로 들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班手册 저 글자로 들렸고요. 그다음 还在实习 인턴. 저 아직 인턴하고 있는 중이다 뜻이죠. 各家手工制作 정말 잘 나옵니다. 손으로 뭐하다 직접 제작하는 거죠. 가로막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학교를 会什么什么的의 구조로 출제가 됐습니다. 名字 그리고 本月中旬 이번 달 중순 요것도 들렸고요. 자, 이런 거 이제 6급 동사입니다. 그쵸? 6급 동사 탐구하고 뭔가 찾고 연구하는 거예요. 어떤 거? 실험 방안을 비로소 뭐 하기 시작했다? 쓰기 시작했다. 자, 이런 어휘들이 오늘 시험에 유사 정답으로 들렸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요 뒷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 바로 장문 듣기인데요. 제가 3개만 여러분들 외워놔 봤습니다. 첫 번째 가족 회의하는 게 나왔는데요. 회의 내용이 뭐죠? 부모가 엄마가 이제 아이에게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쓰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나왔었습니다. 아이 입장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만 알고 있는데 돈을 이렇게 벌고 돈을 이렇게 쓰는 거다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는 그런 듣기 지문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유사 정답으로 창위 타올루 요게 이제 정답으로 나왔고요. 学会 배워서 할 수 있어야 된다. 합리적으로 돈을 쓰는 것을 学会 배워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정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나 学会 같은 동사들은 뒤에 이렇게 서술하는 형태의 목적어가 온다. 라고 체크해 두시고 아주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동사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관성적인 사고에 빠져가지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고의 전환을 알려주는 그런 듣기 일화가 출제가 됐죠. 형과 동생이 말을 가지고 경주를 하는데 말을 가지고 누가 먼저 이 무디디 목적지는 바로 어디다? 여기다 이게 그대로 들렸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누가 말을 타고 먼저 가는 게 이제 대회였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선택하는 사람이 뭘 선택하는지 경기에서 이긴 사람은 빨리 도착한 사람이 승자가 아니라 느리게 도착한 사람이 승자였다라는 게 이제 경기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기에서 당연히 빨리 도착한 사람이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였고 또 하나 반전이 있었죠. 형의 말이 있었고 동생의 말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말 색깔은 노란색과 하얀색이었나? 이렇게 말 2개 종류의 말이 등장했는데 형이 형 말을 타고 동생이 동생 말을 타고 경기를 한 게 아니라 동생이 형 말을 타고 먼저 앞질러서 달려갔죠. 형의 말을 타고 먼저 이 지점에 도착했지만 경기에서 이긴 사람은 늦게 출발해서 뒤처진 사람이 승자였기 때문에 결국은 동생의 말이 그저 출발하지 않아서 이 동생의 말이 이겼다라는 이런 듣기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저러 타고 간 거예요. 누구? 형의 말을 탄 거죠. 동생이 자기의 말은 그대로 출발점에 두고 왜냐? 늦게 도착하면 할수록 경기에서 이기는 거니까 동생이 자기 말은 그대로 출발점에 두고 바로 형의 말을 타고 먼저 출발해서 이 목적지에 도착했던 지문을 통해서 이렇게 정답 체크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갖다가 영업에다가도 뭐 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까지 우리 시험에 들렸어요. 그 다음 라면의 그 면이 왜 구불구불한지 완완취취 이렇게 해서 왜 라면의 면이
곧게 면발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면발이 구불구불한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었죠. 아마 차지하는 공간이 뭐하다? 작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쉽게 뭐 할 수 있어요?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라면 면발이 구불구불하게 있으면 여기 공간에 일정하게 열이 가해져 가지고 쉽게 면발이 익힐 수 있다, 가열할 수 있다, 뭐 이런 듣기 지문도 오늘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것들은 듣기에 나왔던 핵심어들이고 내용 핵심어들이고 이런 게 유사 정답으로 출제가 됐다.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 나는 5급을 공부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어휘 정도 내가 다 알고 시험 보러 가야겠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기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더 신나게 독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총평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독해 시험 쉽지 않습니다. 듣기, 독해, 쓰기 세 영역 중에서 점수가 가장 안 나오는 부분도 독해예요. 보통 학생들이 합격하는 점수 분포를 보면 듣기와 쓰기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고 독해는 예상했던 것처럼 안 나와서 그래도 턱걸이로 합격하거나 200점 초반대로 합격하는 학생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독해는요, 출제자가 아주 작정을 하고 5급이 아닌 어휘를 많이 출제하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자, 1부분부터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독해 1부분은 지문 밖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오늘 시험에 뭐가 나왔죠? 연결어 如果 A, 只有 B 이게 오늘 시험에 출제가 됐잖아요. 如果 A, 只有 B, 如果 A, 那么 B 이 가정을 나타내는 이 연결어는 이미 내가 그게 가정을 나타낸다는 걸 공부할 때 공부하고 가서 우리 시험지를 딱 보고 뒤에 只有 또는 那么가 있으면 정답이 如果다 라고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문을 읽어도 지문 내에서 정답의 근거가 如果다 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如果 A, 只有 B, 如果 A, 那么 B 이런 연결어의 구조를 공부하러 갈 때까지, 즉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공부를 하고 시험장 가서 이 정답을 체크하는, 그래서 정답의 근거가 독해지만 지문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지문 밖에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고 오늘 시험도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독해니까요, 의미를 파악해서 정답을 찾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건 뭐 해야 되는 거죠?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독해 2부분 왜 어려워요? 짜증난다. 5급이면 5급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내야 되는데 여기 시험에 몇 급 단어가 6급 어휘, 그 다음 5급 외 어휘가 출제가 되고 오늘 시험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인터넷 강의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고 하루에 100개씩 넘는 학생들의 질문, 상담을 답하면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5급은 어휘에 있어서 내가 후회 없이 어휘를 많이 외우고 시험 보러 가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 시험장 들어가서 내가 모르는 어휘가 나와도 그래 이거 내가 몰라도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감 있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평소에 공부할 때 난 이것만 외우고 시험 보러 갈 거야 이렇게 범위를 적게 줄여서 공부하다 보면 실제 시험장 가서 모르는 어휘가 막 나왔을 때 저항이 많이 생겨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휘에 대해서는 욕심을 많이 부려서 최대한 많이 보고 많이 외우고 시험 보러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총평에서 막 열변을 토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독해는 어휘 싸움입니다. 어법이 아니라 어휘 싸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어휘 싸움인 이유는 바로 시험에 6급 어휘랑 5급 외의 어휘가 출제되기 때문이다. 독해 3부분 역시 지문 내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그렇죠. 변별력을 여러분께 판단하기 위한 최고 난도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독해 3부분 제가 한 지문은 매 시험마다 어렵게 출제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장화 또한 슈어, 자, 긴 말 그만하고 바로 저랑 같이 독해 1부분부터 나왔던 지문 그리고 유사 정답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해 1부분 4지문이 출제가 되거든요. 첫 번째는 호산에 해당하는 지문이었어요. 근데 이 산이 불이 나면 보통 산이 빨강색인데 이 산은 파랑 색깔 불이 났죠. 이게 화학된 어떤 화학 단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출제가 됐는데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었던 지문이었죠. 통장, 그 다음 싱청, 그 다음 잇따라 여기저기 와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참관하러 왔다 이런 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 화학 관련된 어휘가 등장할 땐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답들은 문맥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던 정답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었죠. 띵리 어떤 진리에 대한 거였습니다. 정리하는 거였죠. 샹스 그 다음
投入, 그 다음 损失 관련된 어휘들. 如果 얘는 뒤에는 就와 호응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연결어였습니다. 그 다음에 코끼리에 대한 게 아시아 코끼리에 대한 게 등장했었죠. 分布在接触熟练大乡进春市极为少 나와 있죠. 极为少. 자, 이런 어휘들도 출제가 됐습니다. 见的情况 요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인이 바라보는 거, 아동이 바라보는 시점, 이 시각을 비교하면서 얼동시에 대한 지문도 출제가 됐습니다. 观察感受是真正的儿童诗仿佛 자, 이런 어휘들이 오늘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독해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하얀 색깔로 보여드리는 게 제가 지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고 아래쪽에는 파란 색깔로 보여드리는 게 유사 정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은 이 파란 색깔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답으로 체크했었어야 됩니다. 放松脖子. 자, 수영은요 뭐 할 수 있어요? 좀 긴장을 풀게 한다. 목의 긴장을 풀게 한다. 이게 정답이었죠. 그 다음 여러분들 요거 여행입니다. 뭔가 연구하면서 공부하는 여행은 랑 누구로 하여금 학생으로 하여금 비엔 그쵸? 비엔 여행하면서 뭐 할 수 있게 학습할 수 있게 한다에 대한 지문이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요거 이제 바둑 장기 두는 거죠. 바둑 장기 두는 건 D가 올려줍니다. 사람들의 많은 어떤 거 능력을 끌어올려준다에 해당하는 바둑 장기에 해당하는 건 쓰기 이 부분의 그림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독해, 듣기 잘 나오는 어휘입니다. 자, 이어서 두 지문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긍정심리학은요. 앞에 있는 거 있죠. 적극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긍정심리학은 주장한다라는 거죠. 어떤 거? 낙관적인 생활을 주장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 요거 있죠. 요거는 뭐 할 수 있다? 보장할 수 있다. 뭘 보장해요? 맛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출제가 또 됐습니다. 독해 2부분 이렇게 마무리 드리고요. 독해 3부분은 두 지문만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나왔던 거는 인쇄업, 창업에 대한 듣기 지문이었고 이게 이제 미엘린 다오비 뭔가 이제 파산하고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서 요게 이제 영업하다라는 거죠. 파오예우 영업하는 걸 도와줬고요. 그 다음 경영규칙, 그 다음에 어떤 상업적인 더우나우 때문에 다시 그 기업이 기사회생하는 이런 독해 지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면 도저히 투자에 대한 거였죠. 先吃最喜欢的 그 다음 从现在想到将来 현재부터 출발해서 언제까지 将来까지. 자, 그 다음 寻找 찾는 거죠. 어떤 것을 기회를 찾는다. 최대한도로 어떤 것 把握 꽉 잡는다. 어떤 것을 현재를 장악한다에 해당하는 것도 우리 정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독해 3부분 두 지문만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어서 쓰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쓰기 오늘 시험의 전체적인 여러분 총평은요. 지난 11월과 비슷한 난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쓰기는 엄청나게 어렵게 출제가 되는 추세는 아니에요. 오늘 시험은 기본 구문과 특수구문을 골고루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요. 99번, 100번은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어려웠다면 99번이 좀 더 어렵다라고 느꼈었을 수 있어요. 제시어끼리의 연관성. 근데 오늘 시험 같은 경우는 5급 단어가 3개 등장했고 4급 단어가 2개 등장했는데 어휘끼리의 그 연관성이 낮진 않아서 쓰는데 아마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99번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 99번 그다음 연관성이 높은 어휘 출제가 됐고 100번은 기출문제가 출제됐다. 그렇죠? 승무원 그림은 한번 나왔던 그림입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91번부터 98번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요. 중잘남이 쓰기 일부분, 그러니까 91번부터 98번이 쓰기 일부분이죠. 어휘를 주고 배열하는 문제 우리한테 출제를 하는데 자, 그 어휘 배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반드시 이 세 가지 스텝을 밟아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중잘남이 매번 강조하고 있어요. 맞죠? 첫 번째 스텝은 일단 먼저 뭐 해야 된다? 시간 단축. 시간 단축한다는 건 뭐죠? 결국은 어휘를 묶어준다라는 걸 의미해요. 4개에서 6개를 주고 이걸 묶는 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6개를 5개로 5개를 4개로 이렇게 묶어주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묶는 방법은 덧자, 양사, 개사, 명사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 있다. 자주 함께 쓰는 호응어휘를 제가 찾아서 묶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구조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것이 기본구문인지, 이것이 특수구문인지, 이것이 고정구문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해석은 마지막에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시험에 나왔던 문장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험에 나왔던 문장들을 제가 일부 어휘만 변형해서 화면에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좀 난도가 높았던 문장들부터 먼저 소개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이 문장은 일단 전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전체 다 바로 뭐다? 주어죠. 유학생이 뭘 사는 거? 买机票. 그렇죠. 비행기표 사는 것은 거의 뭐 할 수 있다? 반지야. 50% 할인 어떤 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享受优惠. 예, 优惠.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다? 享受优惠. 요거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뭐 1번 문장 같은 경우 시험에 나왔던 문장은 대학생들이 기차표 살 때는 뭐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됐죠. 제가 일부 문장을 좀 바꿔봤습니다.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화이공 외할아버지는 빼이가 나왔네요. 뭐에 의해서? 갑자기 울려 퍼진 치어먼성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의해서 놀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 이것도 실제 시험에서 바꿔서 들렸는데 구조는 동일합니다. 누가 빼이 누구에서 갑자기 울려 퍼진 소리에 의해서 놀랐다.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힘을 다해서 뭐한다? 완성한다. 어떤 것을 임무를 찐리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표현이죠. 자,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시험 문제 특수구문으로 강조구문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강조구문에 정말 많이 쓰는 문장 형태입니다. 有什么什么制作的. 자, 시자 동그라미, 더자 동그라미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강조구문. 선생님, 제가 좀 화면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 자료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사진이라도 찍어주세요. 아시겠죠? 시자, 더자, 강조구문. 有 뒤에 주체 나와서 은는이가 누가 쓰면 되는 거죠. 이건 누가 한 분의 미국 화교. 이제 미국계 중국인이죠. 자, 미국 화교 누가 이 설계사가 뭐했다? 制作 뭐했다? 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사가 저 앞에 있는 요는 뒤에 명사까지 묶어서 은는이가 이 설계사가 뭐했다? 제작했다 이런 구조입니다. 这是由대상 制作的这是由대상制作的 누가 제작했다 이런 구조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네 문장이 좀 이제 난도가 높았던 문제들이고요. 쉬웠던 문제, 그쵸? 평이하게 출제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장이성 시 나와 있죠. 저 뒤에는 바로 뭐다? 무슨 전문가다라는 거죠. 국가 내에서 著名的, 그쵸? 저명한. 여기에 실제 시험에는 很有名的 이렇게 출제가 됐죠. 유명하다라는 글자 앞에 很자 써가지고 우리 명사 꾸며줄 수 있고요. 著名은 앞에 很자 쓰지 않고 그냥 저명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6번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문제죠. 꾸구 고모는요 언제? 여름방학에 짤 어디에서? 양로원에서 한다라는 거죠. 志愿者 바로 자원봉사자. 자, 7번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시안, 그쵸? 시안에는요, 이때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 끝에 보니까 더자 다음에 명성고지, 바로 명승고적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명승고적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전부 다 명승고적 꾸며주죠? 무슨 명승고적이에요? 무수히 많은 질더는 뒤에 동사 나와서 동사의 가치가 있는 동사할 만한, 그러니까 뭐 할 만한? 유람할 만한, 그쵸? 여행하면서 보는 거죠? 여행할 만한, 무수히 많게 여행할 만한 명승고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마지막 8번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8번 문장 지금 여러분들 보면요. 8번 문장. 자, 다오옌 감독은요 마침내 바 뒤에 어디까지 묶어야 돼요? 명사까지 묶어서 을을 붙이면 됩니다. 그렇죠? 이 어떤 것을 纪录片 다큐멘터리를 拍完了 뭐했다? 다 촬영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8문장 정리해 봤고요. 쓰기 이 부분 들어갑니다. 99번에 나왔던 어휘들부터 이렇게 제가 좀 공개해 드릴게요. 이런 어휘들이 오늘 시험에 또 출제가 됐습니다. 陌生 낯설다 5급어이죠. 想念 그리워하다 5급어입니다. 그 다음 舍不得离开 舍不得뭐뭐하기 아쉽다 여기까지가 이제 5급어이였고요. 适应 적응하다 学期 자, 이런 어휘들은 4급 어휘들이었죠. 자, 모범 답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중국에서 뭐 할 때? 유학할 때 来到了 왔다는 거죠. 완전히 陌生 낯선 환경에 왔대요. 첫 번째 학기에 나는 뭐 했다? 적응하기 어려웠다라는 거죠. 매우 그리웠어요. 누가 그리워요? 이전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쵸? 很춘
행운 있죠. 행운 很幸运的是我遇到 나는 만났어요. 누굴 만났어요? 매우 친절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났다라는 거죠. 예전에 선생님과 친구가 그리웠지만 행운스럽게도 행운이게도 나는 뭐했다? 만났다라는 겁니다. 时间过得真快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어요. 유학 생활이 很快结束 아주 빨리 끝났습니다. 나는 매우 뭐예요? 舍不得离开 그렇죠. 헤어지기 아쉬워요. 누구? 그들과 헤어지기 아쉽다라는 거죠. 舍不得 얘는 뭐뭐하기 아쉽다라는 뜻으로서 뒤에 리카이랑 참 많이 씁니다. 특히 이 舍不得 같은 글자는 우리 시험에 졸업식 관련된 그림이 나왔을 때도 충분히 그 졸업식 관련된 그림에 활용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개 시험에 나왔던 유사 어휘들까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100번 살펴보죠. 자, 100번은 승무원이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그림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저를 통해서 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 아니면 온라인 클래스 아니면 현장에서 저를 만나서 공부하신 수많은 학생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드린 그 쓰기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범 답안 그 쓰기 템플릿 보면 꿈을 이룬 삶에 대한 템플릿이 있어요. 사실은 이 승무원 그림이 출제가 되면 오늘 제가 이렇게 예시 모범 답안은 그림을 묘사해 왔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중잘남 템플릿 중에 그 꿈을 이룬 삶에 해당하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지난 11월에 나왔던 11월 8일, 11월 첫째 주에 있었던 시험 중에 페인트 칠하는 그림도 중잘남 부교재에 있는 게 적중했고 10월, 9월 말할 것 없이 매달 지금 중잘남 부교재에 있는 그림이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험 역시도 승무원 그림 제 부교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교재 가지고 공부하셨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일단 제가 쓴 모범 답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항에서요. 就要什么什么了 비행기가 곧 뭐한다? 이륙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有一名 승객이 있었습니다. 因为 뭐뭐 때문에요? 找不到 뭘 찾지 못해요? 登机口를 찾지 못해서 아주 조급했어요. 승무원은 칸따호 뭐 했어요? 본 후에요. 그 앞으로 갔어요. 친절하게 问他要去的地方 어디 가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인내심 있게 帮助乘客 누굴 도와서 여러분들요? 승객을 도와서 찾았어요. 어떤 것을? 登机的位置 탑승해야 되는 위치를 찾아줬다라는 거죠. 赶上了飞机 비행기에 서둘러 탑승을 했어요. 이 승객은요. 누구한테? 그쵸. 이 승무원에게 아주 감사했습니다. 승무원은 웃으면서 그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오늘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거는 사실 그림을 묘사했지만 여러분들 중잘남 부교재 그리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많이 드린 그 만능 템플릿 자료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쓰기는 쓰는 시험이 아니라 외운 거를 옮겨 적는 시험입니다. 좋은 자료를 가지고 시험의 활용도가 높은 그런 문장들을 많이 외워야 실제 시험에서 옮겨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중잘남은 현장 그리고 뭐 인터넷 온라인 클래스 다양한 루트로 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3권의 교재 가지고 수업을 하거든요. 첫 번째 단어장 베스트셀러죠. 두 번째 바로 제가 만든 부교재입니다. 출제자의 시각. 시험 중국어를 공부하는 우리들은요. 이 출제자의 시각을 확실하게 익히고 시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단어를 공부하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이런 시각에서 문제를 출제하는구나 라는 시각을 배워가야 시험 중국어에서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재 역시 베스트셀러죠. 지난 11월 달에 출간된 해커스 새로 나온 교재입니다. 더 실제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들어있는 바로 개념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저랑 3권의 교재 가지고 수업을 하고요. 물론 소리학습 훈련, 그 다음 플랜 B 자료, 지푸라기 등등 제가 자료 만드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자료를 현장에서 학생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만날 수 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고 오늘 시험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중전함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